제 수업은 첫 번째로 이제 네 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챕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느냐.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느냐고, 두 번째로 어떤 종목을 고를 줄 알았다면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네, 분석 방법. 그리고 분석을 끝냈다면 이 종목에 배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까지 제 수업이 이제 이해도에 따라서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이제 길게 이어질 텐데, 그래서 제 수업 이 네 가지를 들으시면 이제 장담컨대 한 못해도 한 7, 8년의 시간을 사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이 혼자 공부하고 뭐 유튜브 보고 블로그 보고 카페 가서 혼자 체득하면서 이리저리 깨지면서 하는 자가 학습보다 제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딱 주입을 시켜드리게 되면 제 레슨의 최대 장점은 시간 절약이다. 그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제 레슨을 들으시고 나서 내가 20년 동안 무슨 투자를 한 거지? 내가 10년 동안 도대체 무슨 투자를 한 거지? 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후기담으로. 내가 왜 이런 투자를 했었는지,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헤맸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 챕터 네 가지를 들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가 학습, 이제 제가 이제 주입을 시켜 드렸으니까 이제 부스팅은 이제 원장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업 들으시고 그 불사조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랑 종목 얘기하고 제 라이브 보시고 이렇게 하면 뭐 못해도 장담컨대 못해도 3개월이면 어디 가서 주식 좀 한다라는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이제 그냥 제 라이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딱 차트 꼴만 봐도 이 기업의 꼴이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머지않아 장 원장님도 이런 그 중급 이상의 실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갖게 되고, 본격적으로 레슨을 시작하기 앞서 제가 이제 기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원장님, 그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퍼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퍼. 퍼를 한 단어로 한번 정해보세요. 퍼는 한 단어로 뭘까요? 한 단어로요? 네, 한 단어로. 주가가 얼마나 고평가돼 있나 뭐 이런 건가요? 의문문 말고 한 단어로. 한 단어로. 네, 한 단어로. 이게 한 단어로 정리가 되어야 이게 이제 이분이 이제 가치 평가에 대해서 개념은 어느 정도 있구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퍼. 한 단어로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주가 수익 비율 퍼죠. 퍼는 투자금 회수 기간입니다. 네, 투자금 회수 기간. 단위는 연이죠, 연. 네, 연입니다. 예. 네. 너 이게 갑자기 뭔 소리야? 왜 갑자기 투자금 회수 기간이라고 말을 하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레슨 초반부터 이 레슨 대바람부터 갑자기 왜 펄을 가지고 원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냐? 제가 저의 주식의 처음과 끝이 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멀티플이라고 하죠. 네. 얼마나 곱해 주느냐? 투자금 회수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 퍼10 아래면은 저평가, 퍼10 위면은 고평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뭐 업종마다는 다르다고 뭐, 네, 업종마다 다르지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뭐 거의 뭐 불문율 같은 그런 말이죠. 퍼10 아래로는 저평가, 퍼10 위로는 고평가라는 말이 있는데 왜 그것도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지 이제 아시게 됩니다. 그 퍼를 왜 투자금 회수 기간이라고 하냐면 여기 지금 네이버에서 보면 퍼는 주가 나누기 1주당 순이익이라고 돼 있습니다.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 네. 이게 갑자기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죠. 주가나는 주당 순이익이 갑자기 왜 투자금 회수 기간이라고 하는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주가에다가 주식 수를 곱하면 뭐가 됩니까? 시가총액이요? 네, 시가총액. 네, 시가총액. 그리고 주당 순이익에다가 주식 수를 곱하면 뭐가 됩니까? 주당 순이익에 주식수. 예, 요거 그것도, 날라가면서 예, 예, 순이익이 남겠죠. 네. 네.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이 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시총 나누기 순이익. 이게 왜 투자금 회수 기간이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40억 아파트가 있어요. 4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1년에 순이익이 4억 나옵니다. 임대소득이겠죠. 네. 그러면 정 원장님이 이 아파트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임대소득으로 4억 임대소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몇 년이나 걸릴까요? 네, 뭐 10년 네, 걸립니다. 네, 10년. 네. 이게 퍼예요. 이게 퍼.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으로 그 회사의 가치를 뽑아들이는데 몇 년이나 걸리느냐. 이게 퍼입니다. 그래서 퍼의 단위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년입니다. 그리고 10. 이 순이익으로 이 순이익 몇 개가 있어야 시가총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죠. 그래서 만약에 퍼가 20이다. 20년 걸린 거고 30이다. 30년 걸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퍼는 시총 나누기 순이익이라고 했는데 저는 순이익 대신에 영업이익을 봅니다. 네. 영업이익을 첫 번째, 순이익을 두 번째로 봐요. 보통 이제 세해 전이 영업이익이고 세후가 순이익이라서 이제 알짜돈을 보게 되자면 이제 순이익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기업의 본질인 장사에 있어서 일단은 저는 영업이익에 집중을 합니다.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늘어나야 순이익도 늘고 장사가 더 잘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영업이익으로 봐야 되나 순이익으로 봐야 되나 뭐에 더 집중을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결론은 영업이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워렌 버핏도 그랬고 피터 린치도 그랬고 일단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본질, 네. 그 기업이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영업 구조, 수익 구조가 좋아야 순이익이 남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집중을 하고 순이익이 이제 순이익으로 따지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이제 일회성 비용들이 너무 많아요. 일회성 비용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장사가 잘 되면 이제 비용을 겁나게 떨죠. 회사들이 성과급 안 주려고. 그리고 이제 성과급도 주게 되고 이런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저의 펀은 시총 나누기 영업이익입니다. 네. 이렇게 계산을 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네. 훨씬 더 정확합니다. 차라리. 그래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한국전력. 이제 제가 세 가지 기업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네. 한국전력 아시죠? 네, 네. 16조짜리 기업입니다. 16조짜리 기업. 여기 시가총액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16조짜리 기업인데 퍼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나 나오면 될까요? 퍼 12, 네. 10으로 했을 네. 때요. 퍼10 기준으로 했을 때.
1조 6천억 원. 네. 예. 1.6조가 나오면 아, 얘가 그래도 시장에서 저평가도 아니고 고평가도 아니고 그냥 아, 밥값 정도 평가받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전력의 작년 영업이익은 4조였습니다. 4조. 그러면 한국전력의 퍼를 한번 지금 구해보세요. 한전의 퍼는 4. 16조 몇 정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나누기 4조. 네? 예. 4요, 4. 네, 4. 연이죠. 원장님이 지금 한국전력에 투자를 하신다. 투자금 회수하는데 4년밖에 안 걸립니다. 4년만 지나면 한국전력 같은 기업 또 하나 만들 수 있죠. 4년이 지나면 또 하나 만들 수 있죠. 이걸 아파트로 돌린다? 40억 아파트에 1년에 10억 나오는 아파트입니다. 임대소득이. 네. 어마어마하게 저평가된 기업이죠. 한국전력. 자, 그러면 두 번째. 삼성전자. 삼성전자 퍼 시가총액이 476조입니다. 네. 1년에 얼마를 벌면 될까요? 퍼십을 기준으로 때렸을 때 47조요. 47.6조 정도 벌면 아, 그래도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그래도 아, 밥값은 하는구나, 똔똔하는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얼마 나왔냐면 36조. 올해 많아서 한 52조 정도 나오게 되겠네요. 자, 36조로 올해는 이제 1분기 실적밖에 안 나왔으니까 작년 실적으로 돌리면 삼성전자의 퍼는 몇입니까? 476조 나누기 36조 몇이죠? 13.2 정도 나오네요. 네, 13년이죠. 네. 삼성전자 하나 기업 인수하시면 13년 만에 뽕 뽑습니다. 13년 만에 뽕 뽑아.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기업으로 말씀드릴게요. LNF. LNF가 이제 3조짜리 기업이 됐습니다. 3조짜리. 3조 2천억. 3.2조 기업이 됐습니다. 네. 그 전기차 기업인데 3.2조다. 시가총액이 3.2조다. 1년에 얼마 정도 벌면 될까요? 3,200억. 3,200억 정도 벌면 아, 얘가 그래도 똔똔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LNF 실제로 얼마를 벌 것 같으세요? 개스 그냥 막 때려 맞추세요. 당황해하지 마시고 2천억. 2천억. 예. 네, 2천억. 네, 얘가 작년에 15억 벌었습니다. 네, 올해 많아봤자 260억 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LNF의 펄을 한번 구해보시죠. 3.2조니까 32,000 나누기 15 몇이 나옵니까? 2,133이요. 네, 2133. 네, 아직 1분기 실적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미쳤죠? 지금 얘가 테슬라를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올해 260억을 번다고 가정했을 때 32,000 나누기 260 하면 몇이 나옵니까? 올해 예상 퍼 123이요. 123. 네, 연이겠죠. 작년에 그러니까는 1분기 실적밖에 안 나와서 작년 기준으로 때렸으면 2133년. 올해 기준으로 올해 영업이익으로 때려도 123년이 걸립니다. 123년. 그럼 제가 이제 정리를 할게요. 제가 왜 이 세 가지 기업을 말씀드렸냐면 이 세 가지 기업 안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다 나옵니다. 다 나와. 한전퍼
4. 삼성전자 13. LNF 2100 년이 걸립니다. 원장님이 기업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하루아침에 떼돈이 있으셔가지고 인수할 수 있어요. 한국전력을 인수하면 4년이면 투자금을 회수하고, 삼성전자는 1300년, 그리고 LNF는 2100년이 걸립니다. 이게 2100년이 이게 숫자가 이게 우스워 보이지만 이게 조선시대 고려시대 지금 1900 지금 2020년이 지금 2021년이니까 그 예수의 나이보다 더 많은 기간이 더 걸리는 시간이 되겠죠. 2100년. 어느 기업을 인수하시겠습니까? 살 수 있어요. 세 개 중에서 어떤 기업을 사겠습니까? 한전이요. 네, 누구나 저 같아도 한전을 사죠. 왜? 4년만 있으면 또 나오는데 2100년 얘가 어떻게 될지 알고 얘를 기다리겠어요. 13년. 네, 너무 오래 기다리잖아요. 한국전력 4년만 있으면 이 기업을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제가 주식 초기에 했던 가장 큰 고민. 주식 매매는 기업을 사는 행위인데 사람들은 왜 한국전력을 안 살까? 네? 왜 한국전력한테 4년도 못 기다려서 안달이 나는 걸까? 왜 삼성전자는 13년이나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안 사고 왜 2100년이나 걸리겠다는 LNF를 살까? 네. 여기서 가장 큰 고민이 생겼던 거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한국전력을 안 사고 삼성전자를 사는 이유는 뭘까요? 뭐가 더 비전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닐까요? 비전. 네. 비전. 꿈. 다른 말로 말하면 성장성이죠. 그 국내에서 한국인들한테 전기를 판 회사보다 세계의 휴대폰 반도체를 뿌리는 삼성전자가 더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국전력을 안 사고 삼성전자를 사는 겁니다. 성장성. 그러면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릴게요. 삼성전자도 성장을 하는데 사람들은 왜 삼성전자를 안 사고 LNF를 살까요? 왜 2100년이나 기다리겠다고 줄을 설까요? 왜 그럴까요? 뭔가 뭐 급등을 노리거나 더 그냥 급등. 많이 네, 네. 욕심이 더 많아서겠죠. 네. 뭔가 더 성장 여지가 더 크니까. 성장 여지가 더 이미 크다. 커 있는 데들보다. 예. 오케이. 성장 여지가 더 크다. 성장 여지가 더 크다. 좋은 말씀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사이즈 때문에 그렇습니다. LNF가 사이즈가 더 작기 때문에 성장성이 더 폭발적이에요. 우리가 기업을 사는데 성장성이 폭발적인 기업을 사야죠. 삼성전자보다는 LNF의 주가 급등 확률이 더 높고 성장성이 폭발적이기 때문에 LNF를 사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이즈. 여기서 이미 우리는 무슨 종목을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다 나오죠. 성장성과 사이즈를 겸비한 기업을 사라.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업을 골라야 하느냐? 성장성이 폭발적인, 네, 중소형 사이즈의 제조업체를 사야 한다. 가 우리는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는 성장성이 폭발적인 기업을 사야 되고 사이즈가 작은 기업을 사야 되고 그 중에서도 제조업체를 사야지 우리가 마음 편히 폭발적으로 단단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 답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키포인트 세 가지 나오죠. 성장성, 중소형, 제조업체. 이 키포인트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작은 설명을 해드릴게요.